여러분, 오늘도 거울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나? 라고 자신을 평가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거울 속에 가두는 자기 객체화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되찾는 법. 오늘 그 날카로운 심리학적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가장 화려한 독, 자기 객체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을 들어 인스타그램 피드를 열고 어젯밤 올린 사진의 좋아요 수를 확인하셨나요? 혹은 유독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이나 얼굴을 그 기준에 맞춰 재단하기 시작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억 명의 현대인이 매일 아침 반복하는 집단적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수와 거울 속 실루엣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신의 신체나 외모를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상태 자기 객체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외모에 신경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주체가 아닌 관찰되고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 즉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기 객체화 이론은 1997년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과 티파니 로버츠가 처음 체계화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사회, 특히 미디어와 광고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사회화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자기 객체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감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뇌의 한 영역은 항상 지금 나는 어떻게 보일까? 라는 질문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끊임없는 내부 감시는 엄청난 인지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 즉 실제 삶의 경험과 내면의 감각, 진정한 인간관계에 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2025년 발표된 최신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과 자기 객체화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연구가 자기 객체화가 단순히 외모 불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 증상, 섭식장애, 자존감 저하, 그리고 삶의 만족도 하락까지 연쇄적으로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열어보는 그 작은 화면이 실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인류는 오늘날처럼 외모를 이토록 집요하게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로부터 외모에 대한 관심은 존재했지만 그 사회적 무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내면의 인격, 공동체에 대한 기여, 쌓아온 실력과 지혜가 한 사람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가치를 겉모습이라는 상품성으로 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곡점 중 하나는 20세기 초 광고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광고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외모는 부족하다, 그러니 이것을 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고, 이 과정에서 외모를 관리하고 전시하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적 의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TV나 잡지 속 모델의 몸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내 친구, 내 동창, 내 옆 사람이 올린 완벽하게 연출된 일상과 나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의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전시하며 타인의 평가를 수치화된 숫자로 실시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자기 객체화를 위한 완벽한 인프라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10대와 20대의 소셜미디어 사용 패턴을 분석한 연구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객체화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외적 시선의 폭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할 심리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개발한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부명성, 외모와 같은 외적 목표의 달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 목표는 본질적으로 비교에 기반합니다. 내가 아무리 날씬해져도, 아무리 예뻐져도 나보다 더 날씬하고 더 예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더구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필터링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골대가 계속 뒤로 이동하는 축구 경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공을 차도 결코 골을 넣을 수 없는 그 경기가 바로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가꾸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전시하려는 태도에는 아주 교묘한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타인의 평가를 완벽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완벽한 사진을 올리면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완벽한 몸을 만들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는 환상. 그러나 현실에서 타인의 평가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이 결국 당신을 극심한 번아웃과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에 의존할수록 심리적 탄력성은 낮아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일에 몰입할 때, 즉 자율적 동기로 행동할 때 인간은 가장 강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실천은 놀랍도록 용기 있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전환은 질문의 교체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을 오늘부터 이것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작은 질문의 전환이 자율성이라는 엔진의 시동을 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자기 객체화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파괴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는 순간 자율성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유능성은 박탈되며 진정한 연결 대신 전시와 관람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환경을 통제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유능성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오히려 눈을 빛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유능성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 빛나는 에너지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 에너지의 재투자입니다. 거울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데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내적 목표에 투자하십시오. 내적 목표란 개인적 성장, 깊이 있는 인간관계, 사회적 공헌,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심리학 연구는 이 내적 목표들이 외적 목표와는 달리 추구할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하고 번아웃이 감소하며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명해왔습니다. 심리학적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처방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 번째 처방은 신체 감사 훈련입니다. 자기 객체화에 대한 강력한 심리학적 해독제 중 하나는 신체 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몸을 사랑해야 해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신체 감사는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주의를 의도적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2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 몸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었던 것. 이 사소해 보이는 기능들의 감사를 돌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신체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삶의 도구로 재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소셜미디어 의도적 단식입니다. 무작정 소셜미디어를 끊으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대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전에 딱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나는 지금 연계를 위해 이것을 여는가 아니면 비교를 위해 여는가? 만약 비교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화면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단 몇 초에 불과하지만 반복될수록 당신의 디지털 소비 패턴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메타인지 훈련이 됩니다. 또한 팔로우 계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당신이 팔로우하는 계정을 보고 난 후 대체로 영감을 얻는지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열등감과 자기 비교를 촉발하는 계정은 과감하게 언팔로우하십시오. 이것은 차단이나 혐오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환경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플로우 경험 확보입니다. 헝가리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플로우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도 타인의 시선도 있는 최적 경험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자기 감시를 완전히 멈춥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할 인지적 여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플로우를 선사하는 활동, 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아 일상에 정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자기 객체화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 중 하나입니다. 악기 연주, 글쓰기, 요리, 운동, 코딩, 그림 그리기.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결과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위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자아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아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타인의 문화적 관습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꼽았습니다. 즉, 진정으로 자신을 실현한 사람들은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타인을 무시하거나 고립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타인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이 주는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에 몰입하며 느끼는 자아실현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비교 대신 기여를 선택하고 전시 대신 몰입을 선택하며 타인의 시선 대신 자신의 나침반을 따르는 작고 용기 있는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감상되기 위해 태어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위대한 주체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살아내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자기 객체화로부터의 탈출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하루만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피드를 보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오래전 즐겼지만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그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느껴보십시오.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일까라는 타인의 질문을 내려놓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자율성의 질문으로 삶의 항로를 바꾸십시오. 이 결단이 당신의 영혼의 자율성이라는 산소를 공급하고 당신만의 빛나는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위대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심리학적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